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세월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좀 지난 후였지만은 우리나라 뉴스 저는 말이죠, 집에 신문을 안 봅니다. 당신이 국제정치학자고 세상 돌아가는 거 분석하는데 신문을 안 본다고? 예, 신문 안 봅니다. 우리 집에 조선일보고 동아일보고 안 옵니다. 우리 처남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지만은 동아일보 안 봅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냥 볼 때는 있어요. 그저 인터넷 들어가서. 그리고 주로 이제 외국 거를 봅니다. 일본 거, 미국 거, 뭐 이런 세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보도하는 거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가 영웅이더라고. 그럼 영웅 아니에요. 전쟁 나기 전까지 국민의 지지율이 13%였던 사람입니다. 국민 지지율이 13%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5분의 1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나는 러시아 하고 싶어, 나는 우크라이나 싫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 보면 마치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전체가 죽어라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가, 예를 들어서 한쪽은 막 때리기만 합니다. 한쪽은 막 맞고 있어요. 근데 때리는 사람이 10대 때렸는데 9번을 막았는데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럼 그 맞은 놈이 진 거예요. 내가 9번 이겼어가 아닙니다. 계속 때리는 나라하고 계속 막은 나라인데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러시아가 10대 때리는데 9번을 우크라이나가 막았다고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나라예요. 이따 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만들었으니까 평화통일 강대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닦아야 한다. 딱 맞아 떨어지죠. 국가와 복음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살기 좋은, 우리 기독교도 자유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통일하는 거가, 그러니까 정착적으로 말하면은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루지 못할지언정 5년 동안 그 기반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그냥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향한 기반 형성에 어떤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의 위협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며칠 전에 북한 미사일 쏘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며칠 있다가 핵실험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풍계리 핵실험, 옛날에 그 실험 안 한다고 터뜨려 버렸죠. 다 가짜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 복구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실험하는 것을 미국 인공위성이 다 찍었습니다. 미사일도 그때보다 훨씬 좋아진 거고. 그래서 5년 전보다 위협이 훨씬 더 커졌다. 문 정부의 친북 정책은 일본의 군사화를 초래했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우습게 보는데 일본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대만에서 중국이 침략받으면 우리는 싸우러 갈 거야. 아니, 일본이 외국에 싸우러 간다고? 너네들 돌았냐? 그게 5년 전이라면 미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오로지 방어밖에 못하는 나라야. 그 일본의 방위 정책은 전수방위라고 써 있습니다. 오로지 방위만 한다. 그 이제 미국이 원래 너는 이제 방위도 하지 마, 너는 전쟁도 못해. 2차 대전 때 너는 깡패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국 전쟁 나는 바람에 일본의 경찰을 만들어주면서 너네들은 방어는 해라, 방어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이제 자위대라고 만들어줬죠. 일본은 육군, 해군, 공군이 없습니다. 육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정말 한 몇 년 전까지는 방위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찰청이죠. 그 이제 청이란 말이지. 그것보다 윗단위인데 일본은 방위가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문부성, 그러니까 문교부는 뭐 외무성,
그런데 국방성이 아니라 국방청이었던 거예요. 요번에 몇 년 전에 슬그머니 성으로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일본이 커지는데, 일본은 언제마다 커지느냐? 북한이 땡깡 부릴 때마다 일본 구살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푹푹 큽니다.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는 정책이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일본하고 맞짱 뜬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은 대만이 전쟁 나면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아예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이 일본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해? 일본이 방해밖에 못하는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일본 우파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구나. 옆에 있는 녀석들이 미국하고 티격태격 하는 도중에 중국에 굴종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얼마나 멸시당했습니까?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민정시찰한다고 동네 남대문시장 짜장면집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이런 거는 외교적으로 창피한 것도 보통 우리 국민이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B급 동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함께 싸웠거든요. 함께 같은 적을 향해서 총을 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싸웠기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미국 뭐 책 한 권, 뭐 책 주문한 책 중에 미국 그 맨 앞에 지가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요. 흑백으로 돼 있는데 미국하고 좋은 동맹, 좀 진한 색, 그저 그런 동맹, 조금 연한 색.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뭐 2021년에 나온 책이니 그럴 만도 하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기분 나빴으니까. 그리고 B급 동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고립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보편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골라 하는데, 북한이 하는 짓은 정말 인간다운 짓이 아닙니다. 그 짓을 골라 하는데 그걸 세계가 규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빠지던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편에서 아웃된 나라예요. 인류 보편에서 이런 그 창피한 일을 당한 것이죠. 국제 정치 인식에서의 오류와 무능,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교수 쭉 하시다가 국무총리 하신 노재봉 박사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 문제의 80%는 국제 정치 문제입니다. 80%도 아마 넘을 거예요. 우리가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통일을 반대해서 통일이 안 되나요? 국제 정치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뭘 하겠다고 해놓고서 다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고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회주의적 대륙지향적 외교안보 정책이 파탄났다. 미국을 전혀 설득하거나 제압할 수 없었다. 무능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거 내가 요구하는 건 너는 하나도 못 해주잖아. 미국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래서 미국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김정은이가 삶은 대가리, 뭐 때때, 뭐 하여간 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 더 이상 너한테는 기대할 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측 대통령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가 거의 미국까지 가는 뭐 이론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막 쏴댔는데 1월 달에 7번 쏘고 2월 27일, 3월 5일, 3월 16일, 3월 24일, 3월 20일 날은 또 뭐 서해바다로 4방 그 뭐 짧은 거지만은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 모레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라고 했는데, 저거 하다가 혹시 미국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한테 얻어 터질 수 있어요. 바이든이 지금 점수가 너무 깎여서 점수 얻을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것도 좋은 점수 얻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 며칠 전에 3월 20 아까 20일이 아니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3월 16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20km 올라가다 터졌으니까 한 20km면은 한 몇 초밖에 안 날았어요. 몇 초 올라가다 뻥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10,000,000짜리가 뻥 터졌는데 왜 터졌을까? 북한이 실력이 없어서 터졌을까? 미국 교수가 미국이 터뜨릴 수도 있어. 아마도 영원히 신문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미국이 터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북한이 핵실험할 때 어떤 식으로 미국이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거예요.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핵폭탄이 컸는데 작은 걸 만들어야지 미사일에 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만들지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야,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미국만 가면은 미국이 한국 너 여기 들어와. 호주, 일본, 인도, 미국, 한국도 들어와서 우리 중국을 함께 막자고 북한도 막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대통령직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한테 우리 종전선언 좀 하려고 하는데 사인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미국이 웃기지 마 그러고 안 해준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정부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다면은 이건 딱 갖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거 해줬는데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주겠습니까? 라고 한번 그 너스레 떨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지나갔죠. 이제는 뭐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중에 원했던 것들이 이런 것 등등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1. 국가보안법 철폐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있어요. 물론 잘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물론 이제 뭐 위치는 얼마 전에 동두천 갔더니 미군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 뭐 그냥 껄렁해요. 뭐 이렇게 보면 쌈 잘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걔네들을 무서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뭐 보면 뭐 이렇게 그 선량하게 생겼는데 북한은 왜 걔네들을 그렇게 무서워할까? 그게 이제 국가죠. 세 번째, 한일 관계 완전 파탄 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지막 날 지소미아를 오늘로 끝이야 그러는 날 미국 국회에서 미국 국회의원 24명이 사인해가지고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지소미아 일본과 한국의 그 정보 교류 협정 폐기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온다. 다시 고려해 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그날 아주 말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냥 보류 없애는 건 뭐 없앤다는 말도 아니고 근데 이 정책은 살아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파탄 나지 않았어요. 조국 씨가 일본하고 죽창 들고 싸우자고 그랬죠. 그런 놈이 또 볼펜을 일제 쓰더라고 보니까. 그날 그 나왔어요. 그 일제 중에서 제트 스트림이라는 볼펜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다 그거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볼펜이 그게 대단한 물건이에요. 야, 그 1,500원짜리가 뭘 잘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고 우리 그 글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잘 나오는 볼펜하고 안 나오는 볼펜 딱 구분되죠. 똑 나오는 볼펜이죠. 쓸 때마다 그 떡지 붙은 거 아주 미칩니다 그거. 그리고 끊어지는 거. 근데 그 제트 스트림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나온 볼펜 중에서 그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중국은 못 만들고 한국도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왜 못 만드냐면은 그게 정밀공업 중에 정밀공업입니다. 그 볼펜에 조그만 볼이 있는데 그 볼이 잘 굴러야 되고 가다 쓰지 않아야 되고 잉크가 계속 적당량이 붙어야 되고 그거를 아무나나 못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볼펜 잘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공업이 발달된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연필 티격티격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른 나라 거는 전부 다 부러집니다. 티격할 때 나오는 길이가 일정해야지 이게 안 부러져요. 그래서 그거가 정밀 기술의 초정밀 기술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기지도 못하면서 조국 씨가 죽창 들고 싸우자고 그랬습니다. 남북 연방제 통일 초기 단계까지 간다 그랬는데 전혀 못 갔죠.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전혀 못 하고 있죠. 종전선언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가 한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국제 정치적으로, 근데 하나도 못했어요. 저거는 뭐 저건 생각도 잘못했지만은 저 사람들이 실력 무능했기 때문에 저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그 실력 발휘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저거 나올 때마다 뭐 그냥 방송하고 글 쓰고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는데 결국은 뭐 일단 막는 데는 성공을 했죠. 어제 그 제가 김국성이라는 분, 저 사람이 이제 북한군 인민군 우리나라로 치면 대령하고 별 하나 사이쯤 되는 게 북한의 대주하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북한에 있다가 자기가 한 일이 간첩을 훈련시켜서 한국에 파견하던 일이었답니다. 한국에 파견하던, 그래서 명단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왜 그 남한으로 왔느냐, 북한에서 그렇게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장성택 씨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장성택이가 그 김정은한테 죽을 때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좀 비겁한 이유에서 넘어왔습니다. 죽을까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관이 반역죄로 죽는 거 보고 도망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5년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쫓겨났습니다. 뭐 요번 국정원장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여기 국민들한테 얘기해도 신문에도 안 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 가서 영국 방송에서 그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저 사람은 뭐 목숨 걸고 간첩들이 저 사람 죽이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남조선 같은 거는 하룻밥이다라고 생각했대요. 저것들은 멍텅구리라서 뭐 간첩들이 저 사람 얘기로는 지금 한 보낸 사람이 15만 명쯤 보냈는데, 직접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 근데 와서 이제 다 그러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150만 명쯤은 능히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그 교회에서 무슨 그 밤에 그 성령 집회하는데 거기 와서 그 얘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책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찍었어. 저는 저거 할 수 없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밥 먹고 사는 거가 그 정치학이기 때문에 저게 청와대 그 이 어록이래요. 뭐 네가 그러니까 뭐냐 뭐 어디 가서 축사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써 있는 겁니다. 연설문 집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 5년 내내 북한 중국에 휘둘리고 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해가지고 어제 그 사설로 깨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에 너무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통령끼리 만났을 때는 말이죠, 영어 못해도 등어리 치면서 잘 있었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있었냐? 근데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여도 혼자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혼자 자기 부인하고 둘이. 그래도 박근혜는 말이죠,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등어리 치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만 20명 20나라 모이면은 그 그룹 한 너댓 개 돼가지고 서로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문재인 씨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잘 알아요. 왜 잘 알았냐면은 맨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 아이들 떠드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뭐 이것들 그래서 교수한테 가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가. 우리는 또 그런 데서 또 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파티하다가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 뻘쭘하게 바보처럼 그러는데 외국 나가서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이 바보 같은 유학생은 그럴 수 있지만은 뭐 영어 안 되고 그럴 때 뭐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그죠?
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 제목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저 사람 있는 동안에 북한도 우리를 맘 놓고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뭐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째려보면 되니까. 김정은이 한미훈련 중지하라고 하면은 북한하고 협의하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풍선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풍선 못 보내는 법 만들어주고, 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북한은 선수도 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남한은 선수만 해.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치고받다가 북한이 불리하면 땡 치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자기 힘 좀 회복하면 또 땡 치고서 또 하고. 이게 바보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력으로 50배 센 나라입니다. 50배 센 나라가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만들라는 법 다 만들고. 이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공언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나? 그 이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산불은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씨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중국 형님 화내지 마십시오. 미국이 사드 갖다 놨는데 그거는 박근혜 때 갖다 놓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갖다 놓은 겁니다. 이제 사드 절대로 더 이상 갖다 놓을 거 아닙니다. 그게 일불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자꾸 미국 방어망 들어오려는데 우리 결코 거기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잘 지나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결코 잘 지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 안 할 겁니다. 그게 산불이에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가서 중국 가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건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드 때문에 중국이 화낸다고 알아서.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 특사가 갔을 때 특사는 대통령하고 같은 격이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 앉혀야 되는데 저 밑에도 앉히는 겁니다. 그러고서도 좀 바보같이 북한과 중국의 5년에 휘둘리고 임기 말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한다. 그런 책을 냈다. 아무리 임기 말 자화자찬용 책자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구나. 자기네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번에 선거 결과 보고 저쪽에도 그렇게 천몇백만 표가 가는구나라는 걸 보고서 정말로 국민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그 조선일보 이건 뭐 좀 옛날에 나왔지만은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혼자 영리한치 않은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안보는 미국, 장사는 중국과가 편리하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여기 어디 있냐. 이 상황에서 중립이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 5년 마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는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썼는데 참 이렇게 인식차가 크다. 그러니까 월남이 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셨죠? 일본이 드디어 2021년 방위백서에다가 무지막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거 만약 10년 전에 그랬으면 미국한테 발로 찍힙니다. 미국이 얼마나 깡패냐면은 일본이 말이죠. 일본 수상이 어느 사람을 딱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그 미국이 전화 걸어요. 야, 걔는 잘라. 네? 일본 수 자르라고요? 그런 빨갱이잖아. 잘라. 미국이 그렇게 전화 거는 나라입니다. 일본한테. 그놈이 있으면 대북 정책이 안 되잖아. 중국과 정책도 안 되고 그게 빼버려. 그 정도로 미국이 일본한테 간섭하고. 왜? 덤볐던 나라니까. 넌 나한테 덤볐던 놈이야. 너는 그 영원히 그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방위백서에다가 저렇게 사무라이 말 타고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일본이 저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봅니다.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실화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 놓았다. 요새 제일 핫한 이슈가 저 아주머니의 옷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 옷 잘 입었다고 핏대내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싫다는 소리입니다. 당신네들의 그동안에 보였던 행동이 너무나 싫다. 예. 우리가 그 유경수 여사는 되게 또 좋아하잖아요. 그 스타일입니다, 사람의.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은 엄마 같아. 저 사람은 우리 국모야. 우리 국민 중에서 이 사람을 국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국모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잘 가세요라고 굿바이 페어웰 해야 될 때 이렇게 그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값 좀 공개하라는데 그거를 재판소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지 그거를 항소를 하다니 그런 것도 무슨 법이에요? 국민하고 국민들을 재판건 청와대는 이번 청와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랬다고 재판 걸자고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사법부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 목사님이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은 뭡니까? 사형이죠. 우리 목사님이 나 사형 치라고 대통령이 나 사형하라고 그랬으니까 사형 주라고 재판소에서 그랬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거죠. 법정 최고형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 벌에 해당되는 법정 최고형이라는 소리겠지만은 저도 그 광화문에 데모하러 나갔다가 한 몇 년 동안 내 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서류 뜯으면은 지금 형사 고발로 수사 중이라고 항상 그게 나와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형사범이야, 형사범. 그 형사범이 무슨 이유냐 하면은 그저 서울시장 그 자살했는지 맞아 죽었는지 모르는 놈이 재작년 2월 며칠 날 일요일 날인데 광화문에서 기도회에 가서 기도했다고. 거기 한 10,000명 모였는데 30명을 고발했더라고요. 제가 30명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왜 나머지 9,970명은 안 하냐고 10,000명이 있었는데 그날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제 고발하지 않는다로 해갖고 뭐 무죄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무죄는 아니에요. 네가 죄는 저질렀지만은 법원에다 고발하진 않겠다라고 이제 이걸 받았는데 우리 교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그냥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유인들을 속박했습니다. 음성 나왔는데 그래서 음성 나와가지고 하루 맘 놓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마포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너는 잡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음성인데 내가 왜 잡혀 있어야 했더니 너는 그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또 9일. 근데 또 9일은 뭡니까? 14일이 14일이지. 그래서 9일 17일부터 재작년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안에 그냥 있는데 너무나도 분노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 돈 받아내라고. 받아내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간 화가 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핑계도 또 웃기죠.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전부 다 대통령 부인이 자기 돈으로 삽니다. 자기 돈으로 샀다고 그러는데 어제 어떤 그 재밌는 유튜버가 그럼 대통령 월급보다 저게 더 많대요. 178벌인가 그렇다면요. 178벌이면은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한 달에 3벌씩 샀는데 저거는 보통 한 1,000만 원씩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3,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옷값이 한 달에 대통령이
세금 떼면은 한 1,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어떤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거 전부다는 너 싫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왜 5년 동안 해놓고 싫다가 됩니까? 그래서 참 섭섭합니다. 떠나시게 돼서 그동안 좋았습니다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좀 대통령 떠날 때, 대통령 관두고 갈 때 아쉽다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임기 말 평화쇼의 종말, 미 한반도 법안도 물 건너갔다. 3월 2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평화쇼는 끝났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 니네들이 언제 평화쇼라고 그랬냐? 5년 지난 다음에 대통령 바뀌니까 쇼라고 쓰냐 갑자기? 참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을 평화쇼라고 쓴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번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며칠 전 신문에 나왔습니다. 임기 말 평화쇼의 종말. 처음부터 평화쇼였죠. 처음부터 평화가 아니죠.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우리 문재인 씨가 평양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얼마나 창피해요. South Korea wants to declare peace without peace. 남한은 평화를 선언하고 싶어한다. 평화는 없는데. 이게 미국 신문의 큰 제목입니다. 남한은 평화를 선언하고 싶어한다. 평화는 없는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건 정말 창피한 겁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아주 괜찮은 미국 교수예요. 저 사람이 그 인구 통계학자인데 1960년대 북한 인구를 계산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100만 명이 빠지는 거라 통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뭐 정치, 국제 정치 이런 건 하나도 아닌데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군대가 100만인 것 같다.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빈다. 그래가지고 어느 잡지에다가 북한은 군대가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썼는데 그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갖고 졸지에 북한 전문가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인구 통계학자입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사람인데 북한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북한 문제, 한국 문제 많이 얘기해서 제가 한번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하고 이제 어떤 그 다른 여자 학자가 같이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안내하다가 문화방송 서울 그 문화방송 앞을 지나가는데 그 여자 교수가 저게 그 MBC 방송이냐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아냐 그랬더니 아랍에 있는 방송 몇 개 빼고 세계에서 가장 반미 방송을 그거로 친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랍 국가에 있는 방송 몇 개 빼놓고 세계에서 가장 반미주의적 방송을 MBC로 본다고. 그 미국 그 아주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그 여론조사 담당하는 그 여자 정치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정말 그 간신히 이제 나라가 산 것 같아요.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 저것도 아니 이 현 정부가 갖다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니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한반도 사람들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미국에 또 좌파들이 있어요. 미국 국회의원 중에 이것 좀 그 한반도 평화 선언 좀 해주세요. 그 저거 막느라고 또 교포들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냥 거의 끝나간다.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 놀란 가슴을 쓸어내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12월 공화당 의원 35명은 비핵화 약속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미국 민주당에서 20몇 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그 해줘야 된다라고 나오는 바람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로비하고 그 마침 공화당 하원의원 중에 한국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한국에 종전선언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영킴이라는 그 여자 국회의원인데 뭐 그런 분들이 다 고생해가지고 막았는데 한국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냥 끝냈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문재인 씨도 몰랐고 김정은지도 몰랐던 겁니다.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될 일은 없다. 통일은 반드시 미국이 허락하는 한 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통일이 싫죠. 미국도 그냥 나도 관심 없어 그러면 통일 안 됩니다. 네, 미국이 그래서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세계가 전쟁하는 시절로 바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꽤 오래 평화가 유지된 것 같은데 Another Bloody Century 21세기가 또 피바다가 될 것 같아 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피바다는 20세기입니다. 지구 역사 전체에서 20세기가 제일 사람이 많이 죽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했는데 저 영국 학자가 21세기는 또다시 피바다 피의 세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밀림이 돌아오고 있다. 밀림. 정글 그로스백 밀림이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저 책은 뭐냐면은 국제 정치는 정글이야. 정글. 이 사람은 이제 정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수풀이 막 그냥 잡초들이 우거진 정글 또는 사자 호랑이가 막 작은 동물 잡아먹는 그런 정글. 그런데 여기 비유는 식물의 왕국입니다. 꽃이 다 나라들이에요. 나라. 그런데 거기서 못돼 먹은 나라들이 잡초입니다. 넝쿨이 와서 막 잡초를 먹는 거가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고 국제 정치의 법칙인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정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원사 노릇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초가 막 와서 꽃을 덮으려고 그러면 잡초를 다 잘라준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와서 미국이 막아줬고 뭐 다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다니면서 질서를 잡아줬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정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라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상이 정말로 그럴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보고 너 돈 많은데 네가 지켜. 한국 너도 돈 많잖아. 내가 지키는데 돈 좀 너도 내. 넌 돈을 너무 조금 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안 내겠다 그러면 안 도와줄 거야. 정글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해줬는데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저렇게 그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하던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미국이 리더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 나오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앉아있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트럼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가서 도와줬어야지.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아프가니스탄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는데 밀림이 귀한 정글이 돌아오고 있다. 요 한마디만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했던 애치슨 저 사람이 이제 한국 전쟁 때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세계는 규칙도 없어요. 심판도 없고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문재인 씨가 착한 아이를 표방했는지 모르죠. 나는 착하게 굴 거야. 나는 누구하고도 안 싸워. 북한하고도 안 싸우고 중국하고도 안 싸워. 걔네들한테서 착하게 굴 거야. 그럼 머리 쓰다 넘어주지 않겠어? 머리 쓰다 넘어주는 게 꿈밥만 맞고 다녔죠.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저 문장 너무 멋있어요. In such a world, weakness, indecision were fatal. The judgment of nature upon error was death. 자연에서 실수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정원에서 누워 자다가는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정원사가 와서 이불 덮어주니까. 근데 자연에서는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난 5년 동안, 근데 5년도 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산 적이 많습니다.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미국이 도와줬을 때는 미국 힘으로 됐는데 이제 미국이 야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했을 때 우리 힘을 늘려야 된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썸네일을 정말 재미있게 따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평화는 같은 레벨의 용어가 아닙니다. 전쟁은 수단, 평화는 목표예요. 그래서 같은 그 수단으로 왔을 때 전쟁에 받는 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전쟁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평화는 목표고 전쟁은 수단이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에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북한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운명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이죠. 우리 항상 보는 지도인데 우리나라 문제는 국제 문제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러시아는 조금 요새 맥이 없지만은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모든 방송 신문 보면은 러시아는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좋은 놈, 국제 정치에 나쁜 놈, 좋은 놈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더 중요하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우리한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그거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러시아 거기서 우리 기름도 사올 일 있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감정적 정서적으로 좀 냉혹하게 세상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100% 거의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한테 작년 10월 달에 물어봤어요. 미군 중요합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93.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씨는 말이죠.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 회고록에 주한미군이 왜 있니? 왜 다른 나라 군대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거 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회고록을 서점에서 다 걷어갔어요.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좋아하는 사람 중에 93.9%가 주한미군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찍었죠 가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주한미군 중요하다는 96.4%. 주한미군은 북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인민군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무서워요? 미군이 무서워요? 미군이 무섭다고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미국 잡지에 포린 어페어스라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에 개입하겠다. 그래서 그 지금 쿼드라는 국제 동맹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나라 넷이 국가 안보를 함께 하자. 뭐 잠재적인 적이 북한이죠. 중국이죠. 북한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적이 들어가 보면은 훨씬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그 들어가서 5개는 영어로 말하면 펜타입니다. 4개는 쿼드고 쿼드 플러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5분의 1이니까 펜타를 만들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안보가 훨씬 좋아지죠.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이 버텨준다는데 통일한국은 강대국 됩니다. 우리나라 G2 갈 수 G2라는 거가 큰 두 나라 했는데 지금 G2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는데 2050년에는 G2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고서 그런 나라로 가자. 우리 통일을 그동안 통일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통일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할 수 없이 끝냈죠. 통일까지 못 가고 한국 전쟁 끝난 지 2주일 되는 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담화문한 거예요.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되면 우린 강대국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좌파들은 통일되면 우리 다 거지 돼. 왜 다 거지가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합쳐지는데 일 잘하고 월급 조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 희토류고 뭐고 무지하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고, 북한이 그렇죠. 자원과 노동력이 있는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과 돈이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는데 망한다고? 그건 북한이 망하는 거가 싫은 사람들이 하던 소리입니다. 우리는 통일하면은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3구 대선에서 북한은 아주 싫어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도발할 겁니다. 도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발할까? 제일 미니멈 도발이 미사일 쏘는 겁니다. 맥시멈 도발은 전쟁 일으키는 건데 전쟁까지는 못 갑니다. 전쟁하면 지금 북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걸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 도발을 한다든가 우리 배를 깬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옛날에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하면은 또 우리는 바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 또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 정부가 3배 더 세게 때리면 됩니다. 북한이 한 대 때리면 가서 3대 때리면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남한이 50배 세기 때문에. 한번 말이죠. 북한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볼까? 니네가 정말 싸우겠다면 싸움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전쟁 나나요? 그럼 전쟁 안 나죠. 그거로 게임이 끝나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응징한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온다. 요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공기가 바뀌는데 공기가 지금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안 됐어요. 그런데 요건 이제 2월 달 얘기입니다. 미국 그 VOA에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 대해서 남한 대통령 후보들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2월 1일 날 강화도 가가지고, 강화도 가면 북한 보이죠? 거기서 사드를 경북 성주에다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갖다 놔가지고 서울도 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서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드 갖다 놓고 비가 온다는데 우산을 안 피겠다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서 수도권과 경기 북부까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돔이라는 게 뭐 쇳덩어리로 된 돔이라는 뜻은 아니고 다 미사일망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미사일 쏘면 그걸 다 쏴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수도가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간만에 그냥 대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북한 신문에 3월 10일자에 남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 하얀색, 그게 신문에 난 걸 사진 찍은 겁니다. 남조선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행.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딱 저거만 나온 거예요. 그래도 보수 야당 뭐 이렇게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여러분 진보가 뭡니까? 진보.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그 좋은 말을
이상한 놈들이 뺏어가는데 진보는 말이죠. 역사의 진행 방향을 향해 역사가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진행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진행 방향 쪽으로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사의 진행 방향 쪽으로 끌고 가는 맨 앞장선 사람들을 진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주의 하는 놈들이 진보입니까? 그건 다 끝난 이데올로기인데 꼴통 중에 꼴통이고 보수 중에 보수죠. 여러분, 야 지구에는 말이야 석유가 모자라, 자원들이 모자라, 우리가 있는 힘 다해서 아껴 써서 우리 후손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물려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입니다. 아껴 써서 물려줘야 돼. 우리 동기 중에 장관 한 여자가 있어요.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모임에서. 그래서 난 그랬습니다. 야,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은 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말이지 이런 거 아닌 다른 에너지로 살 수 있게 그런 걸 발명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우리 임무 아니야? 아껴 쓰다가 요만큼 넘겨주는 게 우리 임무니? 그리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보야? 나는 내가 진보 같은데. 여름에 부채 붙이고 땀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뭐 핏대만 내고 집에 가는 것보다 에어컨 틀어놓고서 연구해가지고 폼나는 거 만들어가지고 후배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걔네들도 전기 쓰고 살아야 되니? 다른 거 없어? 나는 내가 진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보라는 말을 뺏겼습니다. 진보란 역사의 진행 방향, 역사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인지, 역사의 진행 방향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자유는 성경의 기본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온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 말 잘 믿고 그 성경책 잘 읽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가장 기본 이유인데, 자유 쪽으로 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우리 다 나눠 먹고 우리 똑같이 해야 돼.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 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보란 말 뺏어 와야 됩니다. 북한은 뭐 국가 우주개발국을 시찰했대요. 우리나라 선거하는 날. 왜? 미사일 쏘겠다는 소리죠. 세계적인 모순입니다. 국민이 아사하는 나라가 우주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니, 야, 장교들한테도 한 달에 열흘치 식량 준다는 녀석들이 미사일은 왜 쏘냐? 너 돌았냐? 이거는 말이죠,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겠다고 설치고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나는 다른 나라에서 나온 책은 안 볼 거야 하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미국 항문 뭐 다른 나라 항문 좋은 거 그냥 걔네들이 한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똑같이 다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웃기는 좀 뭐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북한 전문하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굶주림과 군사강국이란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더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남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주사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뭐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우리 나보다 이제 한 10년쯤 후배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침에 학교 가면 북한을 향해서, 북쪽이 어디입니까? 해가 딱 절하고서 김일성, 김정일, 위대한 수령, 위수김동이라고 줄여 말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해가지고 위수김동께 이 한 몸을 바쳐 이 나라를 위수김동께서 원하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선서하고 그러던 정신 나간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뭐하고 청와대도 다 들어갔고 이런 겁니다.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뭐 포식하는 쪽이, 우리 포식하는 쪽이에요. 우리 먹을 거 없어서 굶지 않습니다. 살 빼려고 굶지. 포식하는 쪽이 굶주리는 쪽의 사상 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이게 이명영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연구에 대해서는 저분이 제일 1세대 잘하는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저분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책이라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참 좋은 말이 많아가지고 한번 뭐 소개도 하고 인용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일성 전집 사서 봅니다. 그 사서 보면은 정말 한 몇십 장 읽으면 다 똑같아서 못 읽습니다. 노동신문 한 일주일 읽으면 그다음에 지쳐서 못 읽어요. 다 똑같아서. 미국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The Election of a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 한국에서 보수적인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is good news for the United States. 미국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가감 없이 기분 좋다라고 분위기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보세요. 3월 9일 날 대통령 이제 선거했죠. 3월 16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은 실패했는데, 그리고 3월 20일 날 또 포를 쐈는데, 놀라운 일은 3월 15일 미국이 무지하게 큰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한 이유가 2월 27일이라고 3월 5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바뀌니까 훈련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어느 정도 훈련이냐?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날아오는 미사일 쏘는 건데 그걸 막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주한미군이. 그리고 필리핀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그 비행기에서 그 배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서해 바다까지 와서 빙 돌고 갔습니다. 여러분, 서해 바다에 미국 비행기 들어오면은 중국이나 북한은 거의 기절합니다. 그에 와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2월 27일 그리고 3월 5일 날 북한 놈들이 미사일을 쐈는데 장거리 미사일, 그때까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이야 라고 해놓고 그래서 너희를 벌주는 훈련을 하는 거야 하고 주한미군이 훈련했고 태평양 사령부가 했고, 놀라지 마세요. 한국군도 미사일 갈겼습니다. 그날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쏴버렸어요. 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확 바뀌네 하고서. 그래서 북한이 화가 나서 3월 16일 날, 우리가 3월 15일 날 훈련하니까 3월 16일 날 쐈는데 그놈은 올라가다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3월 20일 날은 미사일은 아니고 포를 내방 서해바다로 갈기고 3월 24일 날 저거를 갈긴 겁니다. 저 사진에 나온 거. 근데 2월 27일, 3월 5일도 저거를 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절대로 저거 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전 신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쐈다라는 뉴스가 아마도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지금 뭐 미군 훈련하는 거 장면 나오고 다 보여줬어요. 주한미군 요격 미사일 훈련,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그 여기 패트리엇 미사일 저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 필리핀 앞바다에서 이 비행기들이 서해 바다까지 저 이렇게 멀리 날아오느라고 오면서, 요새는 하늘에 비행기의 주유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름을 제공받으면서 갔다 가는 거예요. 저거가 이제 중국까지,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를 다 날랐죠. 오면서 주유소 기름 받으면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참 저것도 대단한 기술이에요. 속도가 똑같아야 되죠, 그죠? 한 나라가 이제 집어넣어주고 저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비행기 뜨는 거. 저 비행기는 뭐 북한을 갔는데 북한에서 비행기가 왔는지 모르는 비행기예요. 저게 소위 말해서 스텔스 비행기라고 그래가지고 눈으로는 물론 보이죠. 근데 높이 뜨면은 레이더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 비행기다. 이런 비행기들이 지금 요 별표 있는 데서부터 그 빨간 데까지 올라왔다가 갔다. 그래서 대만 옆으로 날라서 중국 앞으로 해가지고 서해 바다까지 왔다 갔다라는, 저거는 아주 중국한테는 그 식은땀이 나는 그런 훈련을 미국이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그런 거죠. 너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보기 싫으면은 그러면 북한 미사일 못 쏘게 막아. 너는 막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근에 항공모함 3척 와 있습니다. 항공모함 3척이면은
저 20년 전에 부시 대통령이 그 후세인하고 전쟁할 때 그때 전쟁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전쟁 하나 벌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미사일 공군, 육군, 해군이 전부 미사일 다 갈겼다. 이제 막 쏴요. 이제 막 쏘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도 이제는 아예 미리 나옵니다. 쏠라고 그러는 것 같아. 북한이 지금 쏠라고 그래 하고 그냥 방송으로도 지금 나옵니다. 워닝이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 씨가 후보 때 그랬죠. 쟤네들이 쏠라고는 우리가 먼저 쏠 수 있다. 쏠라고 그러면은 쏠라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쏠라고 그러면 얘를 들어야 돼요. 그럼 가서 먼저 쏘겠다 이거 우리가. 그거를 윤석열 씨가 얘기했다고 또 뭐 전쟁광이다 뭐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거 하나 우리가 맞아 죽는데. 저거 날아가다 터진 거. 그냥 올라가다 터진 거예요. 브루스 베넷 박사가 결코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말도 있지. 사이버 공격을 했는지 가서 그냥 직접 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졌다라는 그 얘기하고. 그런데 북한이 거짓말했어요. 화성 17호가 성공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화성 15호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거짓말하고 사진도 다 합성 사진 요새 찍어서 보내고 그랬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몇 년 동안에 전쟁을 막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여기 있는 나라가 기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몇 년 동안에 북한이 마음 놓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북한이 마음 놓고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북한 미사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년 동안 가만 놔두면 미국을 맞힐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완성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99래도 100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은 안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기간 동안 뭐 우리 숫자 얘기한다는 게 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80까지 돼 있었는데 문재인 동안에 90 이상으로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북한이 뭘 해도 우리는 아무 반응을 안 했으니까. 도발이라는 말도 못 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 장관들 다 짤 때까지 정부 짤 때까지는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가 가서 보고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북한이 만약 또 도발을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미국 부대를 한국으로 끌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미국 비행기들을 한국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이제 정상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22일 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리고 북한이 24일 날 실험을 했고 25일 날 한국군도 같이 쏘는 실험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군함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혹 뛰려다가 혹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24일 날 미사일 하나 발사한 다음에 바이든의 바보 같은 핵정책 하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말이죠. 핵폭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안 써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것들이 탱크가 많아요. 미국보다. 소련이 탱크가 훨씬 많습니다. 그 탱크로 오면은 미국이 너 우리는 핵으로 쏴. 우리 탱크가 너보다 적기 때문에 핵으로 쏴야 돼. 핵으로 쏘면 다 죽으니까 오질 마. 그래서 전쟁을 역전했는데 이 바이든이 그거 웃겨. 그거 왜 우리가 핵을 먼저 쓴다고 그 말이 되나? 그러다가 북한이 그러니까 세계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미국이 다른 거 막을 방법이 없는데 너 까불면 핵으로 죽어. 그래야지 저놈들이 까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을 가지고 있은 건데 그게 멋있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려고 그걸 바꿨다가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3월 24일 날 쏜 그 다음 날 미국이 옛날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그 영어로 No First Use입니다. 먼저 쏘지 않겠다라는 정책은 없다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하다가 이제 군밤 맞은 거예요. 지금 북한이 훈련하면 저 비행기들이 와갖고 북한 상공을 한 바퀴 삥 돌고 갑니다. 겁주면서. 이거 자주 갔다 오면 저게 우산이에요. 비 오는데 우산 여러 개 있으면 좋죠. 우산 쓰겠다. 우산 쓰는 겁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쐈는데 그거가 9.19 위반이냐 아니냐 했는데 국방장관이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지금 당선자죠. 그게 어떻게 위반이 아니니? 참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9.19 합의 저 지도 보시면 알지만은 여러분 서울은 말이죠 휴전선 바로 밑에 있어요. 북한은 평양은 휴전선에서 그래서 구사용으로 평양은 중심이 깊어요. 서울은 중심이 짧고 4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랑 약속했어요. 휴전선에서부터 몇십 킬로는 정찰하지 않기로. 그리고 10km 내에서는 포를 안 쏘기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40km를 더 내준 거예요. 북한한테. 그래서 우리가 난리 친 겁니다. 근데 뭐 말 듣나. 그래서 뭐 군인들 위해서 하라면 하는 거지. 대통령은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랑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한 군데에서 높습니다. 군인 중에서는 제일 높아. 군인 중에서는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높다고 그러는 것은 군인 중에 제일 높다는 소리지 국민들보다 높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다 망가뜨려 가지고 서울을 바로 휴전선 바로 앞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휴전선이 있는데 그 휴전선서부터 40km 비행기가 서로 못 날게 돼 있어. 그 우리나라 헬리콥터하고 비행기가 못 날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찰을 못 해.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휴전선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큰일 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미군 비행기는 평양 위에 날고 있었거든. 미국 비행기는.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는 거냐는 그게 화가 나는 것이죠. 미국 비행기는 뭐 맘 놓고 돌아다녔습니다. 9.19 합의에 미군은 해당이 안 되니까. 바로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만 가면 게임이 다 끝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한미군 가는 거를 저 사람들이 애를 썼던 겁니다. 미군 사령관이 대통령 남한 대통령 새로 뽑힌 다음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다시 해야 된다. 이제 다시 총 들고 뛰어. 군인들이 총 들고 뛰어야지. 전쟁이 컴퓨터로 하는 겁니까? 총 들고 뛰는 거지. 그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실기동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수행의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밑에서 넷째 줄 저거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얘기예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전쟁은 한미 연합군이 함께 치르게 될 텐데 아이고 고마워라. 전쟁은 한미 연합군이 함께 치르게 될 텐데 그 말에 북한은 침략하고 싶은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싸우게 될 텐데 같이 싸우게 되니까 같이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브루스 베넷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걸어가고 있죠. 미사일 앞에서. 김정은이가 사인하고 있어요.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 3월 24일에 발사한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참. 근데 저 사인하는 녀석하고 걷는 놈하고 같은 놈이에요. 사진 한번 보세요. 2초 동안. 다르죠? 이 친구입니다. 참 저게 나라라고. 저게 나라라고. 저놈은 뭐 먹는 것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밑에 국민들은 정말 손가락 빨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 쏜 거 가짜다. 15형 쏘놓고 17이라고 발표했다. 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북한이 쏜 이유가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미쳤구나 저놈들. 미국과 한판부터 돌았습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붙겠다고 그러길.
미국이 말이죠, 북한 이렇게 들면은 가서 쏠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저것들이 먼저 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북한 미사일 들으면 우리가 가서 쏘더라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나오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걸 한껏 보여주고, 여러분 미국 기름값이 우리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 들으면 놀랄 거예요. 지금 서울이 2천 몇 원인데 캘리포니아는 2,300원쯤 됩니다, 기름이. 그 사람들 돌아서 지금 뭐 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 했는데, 미국 국민들 압도적인 다수가 헛소리 하지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무슨 지금 중국 러시아 핑계를 대고 있어? 노 포스트 유스 이제 그 폐기한 거. 저 아줌마도 그냥 뭐 못해요.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 같다 하는지. 미국 북한한테도 아주 얌전하게 얘기합니다. 너 까불면 죽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쭉 이거 보시고, 저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 신문에 드디어 도보다리 위 평화는 허상이었다. 참 깨닫는데 5년 걸리는구나 너네들. 그때 내가 저거 허상이라고 얘기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저거 허상이라고 그랬더니 정말 욕 먹었습니다. 제 제자도 육군 소령 녀석이 교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했대. 왜 선생님은 이렇게 비난만 하세요? 저게 진짜겠니? 그러면 너는? 미국 사람들은 다른 걸 보더라고요. 둘이 저거 걸었는데 42초를 걸었습니다. 저기서 저 다리 걷는 시간이 42초예요. 42초 걸으면 가서 앉았습니다. 이렇게 42초 걷고 앉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유심히 김정은의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김정은이가 42초 동안에 35번을 내셨습니다. 그거 이렇게 42초 동안 35번을 내셨으니까 1분에 50번 쉬는 거예요. 여러분 1분에 50번 한번 쉬어보세요. 정상적인 어른은 1분에 18번 쉰다라고 그날 알았습니다. 저거 읽다가. 김정은 키가 167, 5피트 7인치. 김정은 몸무게가 300파운드. 그래서 136kg.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4갑. 거기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김정은이가 너무 숨을 헐떡거렸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다. 1.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너무 흥분해서. 2. 키가 이렇다. 몸무게가 이렇다. 담배 이렇게 핀다라고 했는데 그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저기 앉아서 얘기했죠. 앉아서 얘기하는 소리를 지금 김정은하고 자기는 알겠지. 또 누가 할까요? 하나님 아시고 미국이 합니다. 내가 미국이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후배 녀석이 설마 그것까지 듣겠어요? 그러더니 난 들었다고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후배 녀석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음향학 박사래. 음향학 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축 중에 BOSE라는 보스라는 거, 그게 닥터 보스라는, 그러니까 보스 박사가 만든 전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입니다. 그 사람이 음악회에서 생음악으로 듣는 것에 버금가는 이 스피커를 만들겠다고 평생 연구해서 만든 건데, 그거 한 사람이 음향학 학자입니다. 음향학 학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음향학 박사한테, 그놈이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거를 다 들었다고, 미국은 다 들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요? 그랬더니 그런 거 정도는 다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거 할 때 미국은 있는 귀를 다 쫑긋 대갖고 저걸 본 겁니다. 쟤네들이 지금 무슨 꿈꾸기를 꾸미는 거야? 설마 미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하게 피해가 오는 일은 하면 안 되겠지? 하고서 최고로 특별구역으로 해가지고 다 정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본 거예요. 그걸 아니까 세계를 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문 세게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끝내 괴물 ICBM을 도발했다. 5년 전과는 다른 응징을 각오하라. 3월 25일.
와, 3월 9일이 지나니까 세월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어? 동아일보가 언제 저렇게 썼어요? 그동안에. 참.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F-35 30대 엘레판트 워크 추진. 북한이 또 쏘면은 너네 겁줄 거야 하고서 우리가 겁을 일으켜 줬더라고. 이게 미국 군함들 오고 사진이 이거 우리나라 공군기지에 저 비행기를 28대를 해가지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저거를 코끼리 걸음마 엘레펀트 워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대씩 천천히 뜨는 겁니다. 북한 끝내는 날 저걸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엘레펀트 워크 하고 이제 뜨는 거예요. 미국은 가까다 저걸 해요.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한테. 너네 죽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가 죽고 싶어 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저 훈련을 국방장관이 가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세월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북한이 이제 북한은 이거 내가 시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끝날까요? 예. 하다 보니까 막 북한은 핵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 국제 정치라는 게 참 오묘한 건데 자기는 정말 죽어도 만들고 싶어.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거 만들고 한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와서 칼로 찌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완성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미국한테 미국 형님 지금 쟤네들이 나를 죽이는 것 만드는 거를 허락하는 거요. 당신네들. 북한 미사일이 뉴욕까지 가게 되면은 저놈들이 동경을 쏘면은 당신네들이 막아줄 수 있어 나를? 즉 뉴욕을 포기하고 동경을 지켜줄 수 있냐 말이야. 미국이 대답을 못하죠. 옛날에 프랑스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핵폭탄을 만드니까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 텐데 왜 만들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러면은 소련이 우리한테 쏘면은 그러니까 소련이 파리를 죽이면은 미국이 모스크바를 죽여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뉴욕하고 파리하고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를 지키려면은 우리 거가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갖고서 프랑스가 자기 걸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너 나를 이제 안 지켜주겠다는 소리네. 북한이 나 때려도 된다는 소리네. 일본이 만들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핵무장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핵무장에 관련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은 오늘 결심하면 내일 아침에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 Almost overnight,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일본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하게 핵무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사실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그게 되면은 2차 대전 벌이기 직전에 미국과 일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핵무기 예를 들어 500개 가지고 있어 보세요. 미국 너 필요 없어 가. 야, 네가 왜 동경 앞바다를 몇십 년 동안 깔고 앉아 있어? 다 나가. 오키나와 나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도 적이야.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 그럼 중국 미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은 혹시 될지 모르겠다는데 일본이 핵무장해 보면 중국.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 만드는 거, 북한의 핵무장 완성은 일본 때문에 안 되고 그 일본이 만들게 되면 한국도 만들어야 돼요. 중국 이 동네 개판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들면 미국 너 태평양에서 나가라. 태평양은 우리 바다야. 일본은 태평양 그건 우리 거야 원래. 하와이 이쪽은 다 내 거야. 다 나가. 미국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일본 때문에 북한은 핵무장 못할 겁니다. 미국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북한을 팔을 비틀든지 가서 발로 밟든지 뭐 방법이. 그래서 제가 북한 너 헛짓은 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뭐 그렇고 바이든 미국에서 아주 정말로 헤매고 있습니다. 뭐 그냥 얼굴도 보세요. 나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 적이 처음이에요. 저기 그 미국 스티브 털리라는 신학 박사가 하시는 방송인데 저 사람이 그랬어요. 푸틴 넌 막 권좌에서 쫓겨나야 되는 놈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가 쫓겨나야 될 놈이야라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터커라고 제일 그 미국에서 유명한 앵커예요. 저거야말로 미국 국가안보의 참 골칫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헌법 25조 수정안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몸이 아프거나 뭐 그래가지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수정조안 25. 그거를 지금 발동시키라라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만으로 79세인데 1942년 11월생입니다. 금년 11월 되면 만 80인데 요새 뭐 80이라도 튼튼한 사람은 껐떡 없어요. 뭐 트럼프 뭐 껐떡 없는데 저 사람은 너무 늙어가지고 말을 막 하고 곤방 했던 말을 안 했다고 우기고 그리고 앞뒤도 막 틀리고 그래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푸틴이 화학 무기를 쓸지도 몰라라고 얘기해놓고 그 우리도 쓸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아니 그럼 전쟁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화학 무기를 쓴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내가 쓴다고 그랬나? 내가 쓴다고 그랬나? 그런 건 모르지. 그 앞뒤가 막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는 이렇게 마이너 인커션 뭐냐면 아주 조그만 서해오도 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또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소규모 분규라고 얘기할 수 있니 네가?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거기 미군이 가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유럽에 가가지고 미군들 앞에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 잘합니다. 저 사람들 애국심도 대단히 세고 그 사람들 싸움 잘해요. 당신들 가보면 알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미군이 간다는 소리야 거기? 그러니까 그걸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우리나라 지금 조선일보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왔어. The president should avoid public speaking. 그러니까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저 사람 말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글 써주는 것만 읽어야 되겠다. 참 정신이 없어요. 저게 뭐 저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걸 붙여봤어요. 트럼프랑 오늘 대통령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트럼프가 한 10% 차이로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선거하면은 트럼프가 이겨요. 뭐 이런 거 쭉.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나오는데 빨간색은 다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색은 지금 뺏길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 저 나라에 지금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땅을 뺏겼습니다. 근데 뭘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크리미아 반도 저 밑에 있는 거가 27,000평방킬로미터예요. 대한민국이 남한만 전부해서 10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미아 반도 4개가 남한보다 더 커요. 크리미아 반도 이렇게 사선 건 건데 빨간색이 다 뺏긴 겁니다. 요번 한 달 동안. 그래서 내가 대략 보니까 뺏긴 땅이 한 15만 평방킬로 돼요. 그러니까 남한 땅이 10만인데 한국 땅의 1.5배를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뺏긴 땅 더 정확한 지도죠. 저게 3월 28일 현재 지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사람이 나왔는데 사람 숫자가 이거. 요거. 지금 3월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사람 413만 명이 나갔습니다. 요 3월 28일 현재로는 한
한 2, 30만이 넘어요. 그 400만이면 얼마 정도냐? 인구가 4천만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우크라이나 남자들 정말로 너무나도 애국적이야. 다 가서 싸워. 할아버지고 젊은이고. 그런 나라가 왜 18세에서 60세까지 출국 금지령 내립니까? 그 나라 남자 18살서부터 60세까지는 전쟁 나는 그날로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30% 돼요. 그거 계산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엑소더스에 출애굽기에 장정이 60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장정, 그러니까 남자 군인이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이에 해당되는 여자가 60만입니다. 그래서 120만이 돼요. 어른이 120만일 경우에 아이들이 보통 80만입니다. 비례로. 그래서 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끌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 200만인 겁니다. 그 성경에는 60만으로 나오죠. 여기 4천만 중에서 그 장정들 1000만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이 이제 보통 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 어린애 그리고 여자들이에요. 3천만이. 근데 그 중에서 400만이 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10%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땅은 한 4분의 1 뺏기고 인구는 한 3분의 1 날아가고 한 10분의 1.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쟤네들 너무 잘 싸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강대국 하나하고 약소국 하나가 싸우면 약소국이 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물론 불쌍하죠. 근데 불쌍하다고 걔네들이 이긴다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옛날도 아니지 꼬마가 이렇게 그 바닷가에 얼굴 엎고서 엎어져서 죽은 사진 혹시 본 기억 나십니까? 난민? 그런 사진을 보았을 때 나오는 감정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분석하면 틀린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진은 가짜라고 판명이 됐고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사진을 찍습니까? 아버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세계를 가슴을 심금으로 울리고 자기네들이 뭐 좀 따내려고 그렇게 연출한 겁니다. 제가 그 이번에 방송하면서 사진이 가짜 사진을 하나 우리 그 편집하는 친구가 사진을 잘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녀가 군인한테 너 꺼져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군한테 팔레스타인 소녀가 하는 사진을 우리나라 신문에 러시아군한테 우크라이나 소녀가 이런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군은 소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녀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진이 가능한 사진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요새 그 언론의 시대가 돼서 잘못 보여지고 그러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다 볼 줄 아는 식견을 들이세요. 볼 줄 아는 식견을 들이시고 그리고 다 비판적으로 제가 최근에 참 놀라운 책들 읽으면서 이 공부가 끝이 없구나. 여러분 이준 열사가 고종의 밀서를 갖고 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밀서 갖고 간 것도 없고 가서 너무나 분해서 저놈들이 일본 말만 듣고 우리 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가서 열병 걸려서 죽은 겁니다. 열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분해서 분사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신문에 애국적인 죽음은 아니다라고 신문에 나왔대요. 현지 신문에. 그런 것들. 우리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 제가 며칠 전에 그 두레교회에서 교과서 새로 만드는 그런 그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뭐 어떻게 앞으로 새로 책을 써야 될 건가 해서 제가 주장한 게 그겁니다. 좌파 X 그리고 국뽕도 X. 국뽕이 뭡니까? 국뽕. 조선은 위대하다. 고려는 위대하다. 고구려 최고다. 우리 선조들은 최고였어. 그게 다 국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잘났다라고 쓰는 거예요. 국뽕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역사들. 나는 이순신도 국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이순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박정희가 이순신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임진왜란을 저 사람 혼자 했다는 소리야? 마치 저 사람 혼자 한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우리 군대 갔을 때 충무공 정신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8시간. 아침 8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무공 정신. 근데 교관한테 질문했습니다. 충무공이 대단한 사람은 맞는데 저 사람 혼자 싸웠냐고. 저 사람 혼자 애국자냐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의병이 싸우는 나라는 그거는 참 못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이 왜 의병이 싸웁니까? 전문 직업군이 싸워야지. 진짜 정규군이 싸워야지. 왜 관군이 안 싸우고 아주머니들이 핵주치마 입고 가서 그 돌멩이 들고 가서 싸워요? 그게 자랑이야?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역사를 가져야 되고 좌파 역사 X, 국뽕 역사도 다 거기서 이제 돌파해야 됩니다. 요새 그런 책들 나와요. 그래서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뭐 민비가 무슨 무슨 황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운동권이었다가 돌아온 우리 그 후배 러시아에서 박사까지 다 받았는데 박사 다 불태워버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논문 다 썼는데 이거 가짜 받아갖고 자기는 소련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괜찮다고 썼는데 뭐 이거 망했네 나라가. 그래서 그 박사 논문 다 태워버리고 온 그분이 어느 날 민비 얘기하면서 일본 놈들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대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궁전에서 일본의 깡패가 우리나라 왕비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아주 나쁜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 러시아 대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손들더니 지금 일본의 깡패한테 너네 왕비가 궁전에서 찔려 죽었다고 얘기했냐? 그렇다. 그랬더니 너희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라고 물어보더래요. 너희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나라가 너무 잘난 나라라고 우리가 너무 지금 창피해. 옛날이 너무 잘났으면은. 그래서 객관이라는 건 물론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제 다 멋있게 만드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터무니없는 그 국뽕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국뽕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보면은 첨성대가 세계 최초의 천문대? 동의하세요? 첨성대는 세계 최초의 천문대였다. 우리 7세기의 우리 선조들은 세계 최고의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다. 천문대 이렇게 생겼죠. 첨성대. 어떻게 별을 봐요 거기서? 어떻게 별을 봤을까요? 별 볼 수 없습니다. 그 건물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는 제사 지내던 건물이라고 썼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는 저 봄에 정말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 있었다.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 산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도 산 꼭대기에 천문대를 짓습니다. 이 과학시대에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거가. 우리가 그런 것들부터 다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 저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좀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것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